안녕하세요. 오늘 체육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같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머리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느냐고 다들 고생이 많은데 조금 머리를 식히는 체육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 이 선생님 강의에 이어서 이어지는 신체 활동에 관련된 영상도 좀 잘 보면서 실내에서 부족하지만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인 어떤 신체 활동이나 팀 게임 같은 거는 학교에 나와서 수업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조만간 또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서는 36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 신체 활동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현대 사회에서 여가 활동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생활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다. 세 번째,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학교를 오는 시간보다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간 좀 약간 자기의 짬을 내서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즐거움을 찾는 모든 활동을 여가 생활이라고 한다면 뭐 드라마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게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여가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밖에 나가서 잠시 걷거나 친구들과 전화를 하는 것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다를 떠는 것도 여가 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니까 여러분의 여가 생활이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얼마나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 보면 최근에는 좀 많이 좋아졌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생했죠? 체육 시간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또 목도 아프고 또 주말에 부모님하고 또 친구들과 어디 나들이를 가거나 밖에 놀러 나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 불편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체 활동이 부족해진다. 라고 이제 어른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선생님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점점 학생들 체력이 약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똑똑해지고 또 어떤 정보기기에 관련된 또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뭐 심지어는 코딩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 등등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달리고 또 멀리 뛰고 또 힘을 써서 뭐 뭔가를 멀리 던지고 하는 그런 능력들은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고등학교 입학한 김에 앞으로 또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여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여가 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자기 자신이 뭔가를 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꾸준히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신체 활동을 활용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가장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교과서 36페이지 중단에 보면은 신체 활동과 여가 생활의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가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되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 형성, 자신이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여가 시간에 실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세 번째로 만족도 높은 삶의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 또 교과서에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도 만나고 여러 경험도 쌓게 되면서 삶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라는 이야기로 적혀 있어요. 우리 교과서 36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여가 활동의 의미와 특성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인데요. 예전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 뭐 선생님이 어렸을 때를 비교하면 너무 좀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멀리 한 지금부터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0년 전에는 여가 활동을 하려면 어디에서 했을까요? 네, 자기 집 주변에서 했겠죠.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 흔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차도 자동차도 흔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리다고 표현하면 그렇죠. 청소년기에 이렇게 또 학생들이 또는 이렇게 어디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친구들 대신 지금보다 동네에 있는 그 학생인 친구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겠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던 시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여가 시간, 그 시간이 나면 집 주변에서 모여서 여러분 비석치기 같은 거 아세요? 비석치기 돌 던져가지고 맞히는 거, 뭐 고무줄놀이, 뭐 비석치기, 땅 따먹기 등등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사람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집 근처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즐거운 거고 그런 일들을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교해 보면 어때요? 집 주변에서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집 주변 또 바로 근처에 산다고 해도 친구랑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뭐 학원 시간도 맞지가 않고 등등. 그래서 현대사회의 여가 활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뭔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이렇게 또 어떤 걸 결정해서 그럼 뭐 영화를 봐야겠다. 또 영화를 보러 가야 되고 아니다. 서울에 있는 뭐 놀이공원에 가야겠다 하면 놀이공원에 가야 되고 실제로 어떤 걸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거기에 접근하게 될까지의 시간 또 여러 선택의 대안을 두고서 오늘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실제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어 간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가 활동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의미 자체는 겨를, 틈, 짬 이렇게 뭔가 여유로운 시간이 생긴다. 그때 어떤 것을 한다. 이게 여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여가 활동은 뭐 휴식이나 기분 전환, 자기 개발과 같이 그 자기 여러 활동 중에 자기가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에 하는 행동을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 사회 활동, 지적인 활동, 예술 활동, 오락 활동 등이 여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성여고 체육관에는 탁구 시설과 배드민턴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체육관이 어느 학교보다도 굉장히 넓고 또 인조 잔디 구장이 있죠. 오리엔테이션 때 자료를 봤던 학생들은 알 수 있겠지만 잔디밭으로 운동장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운동을 통해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은 그 이제 돈도 그 뭐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 부담이 되지 않는 운동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거나 신체 리듬이 원활해지면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돈도 절약하면서도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즐겁기까지 한 일석삼조의 여가 활동이니까 여러분이 여러 다른 여가 활동도 좋지만 운동을 통한 여가 활동도 꼭 고등학교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스포츠 활동이라는 걸 제일 위에다 이제 놨지만 그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어떤 뭐 신문을 만든다거나 친구들하고 캠페인 같은 걸 한다던가 그런 것도 여가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영자 신문을 제작하거나 신문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도서실에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독서 토론, 과학 주제 탐구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학교에서 또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댄스 동아리,
또 음악 동아리, 또 뭐 시를 쓰고 작품을 전시하고 하는 모든 활동, 예술 활동들을 또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말 그대로 친구들하고 재미난 게임이나 뭐 보드 게임부터 해서 뭐, 뭐 휴대폰에 있는 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게임도 좋고 오락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여가 활동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다양하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활동 속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시고, 또 플러스 알파로 운동에 관련된 스포츠 활동에 관련된 여가 활동도 꼭 내 것으로 하나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뭐 이렇게 동적인 운동도 좋아하지만 정적인 운동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볼링이에요. 그래서 충주 시내에도 볼링장이 하나 있는데, 두 개 정도 있죠, 지금.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새로 짓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볼링을 굉장히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간간히 대회도 출전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볼링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보면, 볼링의 장점은 좀 의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도 이제 다 마찬가지지만, 볼링은 이제 특별히, 내가 어떨 땐 좀 잘 못 던진 것 같은데도 이제 스트라이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쩌다 운이 좋아서 뭐 더블이나 터키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치게 되면 점수가 확확 올라가니까, 평상시에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우연치 않게 이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의외성이 있는 경기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볼링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여가 활동이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교과서 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가 활동은 첫 번째로 해방성. 여러분 뭔가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우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일 같은 것도 하기도 하는데, 여가 시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해방감을 준다라는 표현이고요. 자유 선택성. 뭐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고, 또 선택한 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까지 있고 경제적 여유까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자기 표현성. 그 자기가 어떤 신체적으로 가진 능력이나 정신적인 능력, 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표현해 가면서 하는 게 여가 활동이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고요. 생활 양식성으로 본다면, 어쨌든 그 여가 활동 안에서도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규칙도 없는 여가 활동은 이제 혼자 있기, 눈 감고 가만히 있기, 아니 혼자 걷기, 이런 거는 뭐 양식 어떤 규칙이 없겠지만, 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모든 여가 활동에는 기본적인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어, 노동 관련성은 어떤 여가 활동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뭐 헬스장 가서 헬스 클럽에서 이제 운동하려고 갔더니 트레이너 분이 거기 계시고, 그죠? 또 뭐 여러분 뭐 도서실 가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가서 보니까 사서 선생님이 계시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분야에도 어떤 노동과 연관성은 있다. 여가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가치 창조성, 그것이 그런 여가 활동이, 그렇게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용품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산업, 또는 여가 관련된 산업, 뭐 연극을 보려면 극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바쁘게 교과서를 보면서 달려왔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이 신체 활동 중심으로 여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 주중에 이제 학교 생활을 기준으로 보면 주중에 이제 등교를 했을 때 점심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점심시간을 틈틈이 잘 활용해서 친구들과 피구 리그나 배드민턴, 탁구 리그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주말에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자전거를 타든 뭐 마라톤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운동 종목을 배우든 배우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여러분들하고 배드민턴도 쳐주고 탁구도 치고 또 그라운드 골프나 어떤 이런 야외 활동을 한다면 밖에서 같이 코칭도 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의 직업이자 또 어떻게 보면 여가 생활처럼 느끼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주말엔 아마 주로 볼링장에서 볼링을 많이 치면서 여가 활동을 보낼 것 같고 때때로 마라톤이나 등산처럼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41페이지와 40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는 요가 동작이 나와 있어요. 요가 동작은 선생님이 직접 여기서 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고 요가 동작이나 필라테스 동작이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 동작에서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힘이 들어가는 근육 부위에 어떤 통증이라면 통증이랄까 어떤 그 느낌을 느껴가면서 인내하는 것 그러면서 그 인내를 쫙 호흡을 하고 나면 몸이 다시 릴렉스 했을 때 다시 편안해지는 것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좋은 운동이라고 하니까 같이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는 자전거 타기와 트레킹 방법이 있어요. 자전거 타기는 조금 생략하고 트레킹 방법을 잘 보시고 트레킹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신발과 스틱이에요. 여러분이 뭐 산에 가거나 뭐 배낭, 모자, 어떤 복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 개성을 표현하면서 조금은 변형을 해도 되지만 신발만큼은 안전한 신발 그리고 스틱은 여러분이 내리막길을 가거나 또 이렇게 길이 고르지 않은 비포장도로를 걸을 때 꼭 필요하고 스틱을 같이 가지고 걸으면 다리와 팔과 복근과 허리가 전신으로 더 운동이 잘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틱은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이 활동지까지 다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은 추후에 등교 개학 이후에 확인해서 여러분들 태도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